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롱키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4,000을 넘었습니다. 원래는 사실 한 5,000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되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. 자, 구독자 5,000을 향해서 가자! 자,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거 파나소닉 루믹스 G7입니다. 자, 가시죠. 네, 파나소닉 루믹스 G7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입니다. 이게 지금 새 제품 기준으로 약 한 70만원 정도, 번들 렌즈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,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.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게 한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모든 장비를 한번 구비를 해보자,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, 처음에 이제 그래서 캐논이나 니콘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.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영상에 특화된 장비를 갖추고 싶은 거지 사진용 장비를 갖추고 싶었던 건 아닌데, 캐논 같은 것들은 주로 사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영상까지 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 좋은 그런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이 루믹스 G7이 눈에 들어왔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좋길래, 70만원짜리가 얼마나 좋길래 가성비가 좋다고 하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4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가볍다는 겁니다. 이 G7의 무게는 렌즈까지 포함했을 때 500g 정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요. DSLR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가볍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무리 없이 오랫동안 들 수 있고, 특히 저희같이 1인 크리에이터들, 유튜버들은 혼자 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셀카 모드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G7은 굉장히 합격점인 것 같아요. 파나소닉 루믹스 G7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스위블 액정입니다. 이렇게 돌아가서 본인이 찍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저희 같은 유튜버한테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스위블이 없으면 그냥 외부 모니터 이렇게 달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,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스위블 액정이 있는 걸 쓰는 거랑 외부 모니터를 달아서 쓰는 거는 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모니터를 달면 뭐 배터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, 뭐 하여튼 이 단자를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일단 그냥 처음 기본 모델에 이 스위블 기능이 있는 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파나소닉 루믹스 G7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4K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. 저가형 DSLR 모델 중에서도 4K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이 루믹스 G7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70만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4K 촬영까지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. 물론 4K 그 자체로 쓰기도 하지만 FHD로 찍어서 확대를 하는 것과 4K로 찍은 화면을 확대를 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후편집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,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이 루믹스 G7이 지원하는 가장 큰 기능은 이 마이크를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외부 마이크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. 야외에서 찍을 때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이런 외부 마이크를 꽂아서 수음을 하는 것과 그냥 기본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받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. 그래서 이 마이크 단자가 있고 없고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다음으로 파나소닉 루믹스 G7의 단점입니다. 첫 번째 단점은 촬영 중에 충전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, DSLR 같은 경우는 한 20-30분 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꺼지거든요. 그럴 때는 뭐 이제 배터리를 그때 교체를 하면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. 영상을 계속 쭉 찍을 수가 있어요. 1시간, 2시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, 안 좋은 점이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좀 아쉽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사진 기능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요, 영상보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보진 않아서 그게 그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는데, 특히 이제 저희는 영상용으로 쓰기 때문에. 근데 사용해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찍을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
네, 파나소닉 루믹스 G7의 마지막 단점, 세 번째 단점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. 일명 손떨방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약간 수전증이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사실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게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. 이거보다 상위 버전의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. 거의 한 3, 4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야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성비 부분에서 이 G7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손떨방 기능은 포기를 하고 대신에 삼각대에 얹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 G7을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파나소닉 루믹스 G7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저희처럼 유튜브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고 싶은 입문 유튜버들, 그리고 아이들 성장하는 영상을 많이 찍고 싶으신 그런 부모님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